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손정은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진료실에서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대부분 증상이 없어 실감을 못하거나 잘못된 오해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 등에서 혈압이 높다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무려 3분의 1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30%인 1200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대한심장학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재면 160, 100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130, 80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고혈압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나쁜 것은 무시하고 좋은 결과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혈압은 120에 80 mmHg 머큐리가 되겠고, 고혈압은 안정시에 측정한 혈압이 2번 이상 140에 90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측정할 때마다 사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중이거나 흥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혈압이 없는 사람도 160, 170, 심지어 200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고혈압이 있는 환자도 일시적으로는 혈압이 정상처럼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담배, 술, 커피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안 되시고요. 소변이 마려울 때 재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서 소변을 본 후에 혈압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워서 측정하시면 안 되고 앉아서 이제 발이 평지에 닿은 채로 등은 의자에 기댄 상태로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혈압 측정법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압이 2번 이상 140에 90 이상일 때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것 때문에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실제로는 고혈압이 없는데 긴장하시거나 병원에 오면 혈압이 높은 것을 이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만 보면 올라가는 그런 고혈압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적어도 30%의 고혈압 환자들은 이제 고혈압을 진단하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요. 반드시 치료 필요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가정에서 혈압을 직접 재보셔서 집에서 혈압이 높은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진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혈압은 높은데 머리가 아프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은 전혀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 꼭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네. 고혈압의 특징이 증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본인이 측정한 혈압이 높을 때 이 병을 오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무서운 점은 심근경색, 뇌경색 또는 뇌출혈, 환자가 사망할 수 있거나 아주 큰 장애를 남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들의 합병증이 이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한다는 것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혈압을 떨어뜨려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주 치료의 목적이고, 환자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해도 혈압이 높으면 그때 치료를 시작하면 안 되나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혈압이 높을 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동맥도 노화가 발생하고 동맥이 딱딱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보통 상승하게 되니까 한번 고혈압으로 진단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약을 쓰면 끊지 못하고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동, 체중 감량, 식이 조절, 금연, 금주 등 생활요법과 더불어서 약물 치료를 우선 시작하고 혈압이 조절이 잘 되면 혈압 수치를 보면서 약을 감량하거나 심지어는 끊고도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활요법을 통해서 혈압 감소를 할 수 있는 효과는 염분 섭취를 6g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이렇다면 5 정도 떨어지고요. 체중을 1kg 정도 빼면 1kg당 1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끊으시면 4 정도, 그리고 운동을 하면 5 정도, 식사 조절을 잘하면 10 정도의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는 혈압이 한 150, 160 이렇게 돼서 약물 치료 시작하신 환자들도 약을 먹다가 혈압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혈압보다 더 낮은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약을 감량하거나 끊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을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고혈압 외에도 동맥경화라든지 당뇨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전혀 없고 그냥 혈압이 높아서
좋아져진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은 생활요법을 한 3개월 정도 시행해보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3개월 정도 하고 제가 다시 병원에 오셔서 높으면 약을 시작해야 하면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안 오십니다. 다음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고혈압은 있는데 환자가 다음에 내원할 시기는 1년, 3, 4년 이렇게 뒤에 오게 되면 이미 고혈압 때문에 합병증이 다 발생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추천한 방법은,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우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반응을 보고 생활요법을 병행하여 약을 서서히 줄이거나 끊어보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혹시 이제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혈압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끊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좀 호소하는 그런 고혈압 약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고혈압의 약의 부작용은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통제 이런 경우는 속쓰림 위장장애 또는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위궤양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고혈압 약제들은 대부분 평생 먹도록 개발이 되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평생을 거의 먹지 않습니까? 진단되고 나서. 그래도 큰 부작용은 보통 없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약제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약제가 5가지 정도의 계열이 있으면 특정 계열에서는 다리가 붓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뇨제 같은 경우는 콩팥 수치가 잠시 나빠진다든지 당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위험이 조금 증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약제가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고혈압은 치료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대부분의 약제가 장기적으로 복용하여도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면 상당수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병은 있지만 저희가 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약을 썼을 때 분명히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약을 잘못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늦추어서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예방 가능한 무서운 합병증을 막지 못하게 되고 큰 병을 키우는 일들이 진료하면서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꺼리고 있는 많은 고혈압 환자들께서는 오해는 오해일 뿐, 진실과 다름을 숙지하시고 전문의와 진료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심장학회 채널에 그 스타틴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부작용을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당뇨가 생겼다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로 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또 댓글로 달리기도 하는데, 그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맞거든요. 사실은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일부는 있을 수 있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워낙 스타틴에 대한 괴담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믿거나 아니면 이제 상업적 목적일 수도 있고, 거기에 아마 동조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연구가 잘 돼 있고, 딱 드시면 50% 심혈관 질환은 사망 줄이고 뇌경색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드시는 게 맞는데, 항상 제일 먼저 이제 당뇨 얘기, 근육통 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워낙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와서 당뇨 생긴다는데, 근육이 아프다던데, 이거 먹으니까 근육 아파서 먹기 싫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도 항상 이걸 드셔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보다 이걸 안 드셔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쓰고 있고, 고혈압약 실제로 보면 거의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칼륨이 올라가는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그런 걸 다 모니터하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